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진담입니다. 자, 마을진담 @ 경기 안산시 편입니다. 대망의 마을진담 경기도 편 안산시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새롭게 손님을 모셨는데요. 손님을 소개하기 전에 저와 함께 이 마을진담을 진행해 주시는 분이시죠. 자, 마을진담이 발굴한 재롱둥이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최준규입니다. 안산은 늘 올 때마다 반가운 지역인데 오늘은 특별히 또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해서, 사실 손님은 저희죠. 저희가 안산에 온 거니까 특별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그래서 안산에서는 마을진담의 시작이기 때문에 안산 지역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경기도 전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장이시자 안산 YMCA 사무총장이시기도 하고 경기마을센터 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한 이필구 선생님을 모셨는데, 오늘은 특히 경기마을센터 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 마을진담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구 센터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까지 와주셔서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기마을지원센터 협의회의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필구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일단 경마협이라고 되어 있고 경기마을센터 협의회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근데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이 세 가지 직함을 갖고 있으면 세 가지를 다 잘하실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직책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하튼 저희 이제 제 본업은 YMCA라고 하는 단체에서 시민사회 운동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본업이고요. YMCA가 사실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거의 최초로 시행했던 단체 중에 하나여서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서는 또 마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 군데 경기도에 마을지원센터들이 생기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운영위원장까지를 맡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경기마을센터 협의회, 경마협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등등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름이 경마협이어서 처음에 오해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무슨 뭐 막권을 팔아서 뭘 하는 것이냐, 과천에 있어야 될 것 예, 말 달리기를 하는 곳이냐, 이제 이런 오해들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경기마을지원센터 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 95년도에 사실은 협의회가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2019년이네요. 2019년. 2019년도에 협의회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알고 계신 대로 경기도 내에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간 지원 조직들이 기초 단위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따복 이제 지원센터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사회적 경제와 마을 영역을 같이 융합해서 하는 중간 지원 조직 체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경기도 내에 중간지원 조직이 확대되면서요. 또 과정에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나 그 다음에 중간지원 조직의 이제 실무자들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경마협이라고 하는 이 협의회를 2019년도에 창립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15년도서부터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마을 혹은 공동체, 뭐 그 이전에도 마을 만들기라는 민간의 흐름을 좀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의 노력들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지원센터나 중간지원 조직의 흐름들이 만들어진 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그 전후, 14년, 15년 전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한 5년, 6년의 흐름 동안 기초 단위에서 경기도 지원센터들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7개 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영의 방식들이 조금 독특한데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 위탁, 일종의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가 직접적으로 직영 체계로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직영이 가장 많습니다. 한 19군데. 그렇게 많아요? 예, 19군데가 지금 18군데 정도가 아마 직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은 8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시가 도시재단을 만들어서 도시재단 안에 통합적으로 마을지원센터가 이제 속해서 운영하는 구조. 현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8군데네요. 27군데. 그러니까 지경이 19군데. 지경은 18군데, 아, 18군데. 예, 민간 위탁이 8군데. 네.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요 중간지원 조직이 조금 더 앞서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사회적 경제 쪽을 보면 확장세가 엄청 빠르거든요. 네. 그 엄청나게 양적으로는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들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은 알고 계신 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아마 네. 법 제정이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12년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기반과 체계들을 갖추고 각 지자체들이 뭐 일자리 정책과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그 센터들을 만들어내면서 지원 역할을 한 게 사실인데요. 마을 공동체 쪽은 사실은 알고 계신 대로 이제 모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도 마을 공동체 기본법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긴 한데요. 결국 이제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공동체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지자체들이 지금은 아마 한 1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곳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전국적으로 확산된 모양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회적 경제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사경 영역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초기부터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약간의 물량 공세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 체계가 전국적으로 약간 보편적인 방식의 전국의 운영 관리 체계를 두고도 있고 방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양적으로 확산된 것은 조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질적인 논의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여쭤본 게 경기도가 최근 한 10년 동안 지원센터를 만들어야겠다 사회적 경제 파트도 근데 지금 26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28개 지역에 27개 지역에 굉장히 빠르게 드러났고 또 그것과 다르게 그 안에서 보면 다른 형태보다 지경이 행정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의지가 있어서 요것들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우선 행정적인 기반과 조직을 갖춰졌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혹시라도 조금 어쨌든 미흡한 부분이나 좀 더 채워나가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조직 체계하고 마을 공동체 체계가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체계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만들어가는 쪽에 이제 방향 설계가 돼 있다면 마을 공동체 쪽은 이제 약간 믹싱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네. 도시재생과 뭐 마을 공동체가 섞여져 있고요. 시흥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과 또 사경 영역이 섞여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마을 공동체 영역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갖고 있는 체계로 놓고 본다면 아까 이제 28개에서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경 영역은 명확하게 법적인 기준과 내용에 의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일자리 정책의 하나의 또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확장하는 쪽에 명확성의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을 공동체 쪽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자체들마다 숫자는 많기는 한데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형식의 체계나 내용을 사실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각양각색으로 지원 체계가 좀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27곳 중에 직영 체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할 때 직영 체계보다는 서울이 가장 서울 서마종이라고 하는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 위탁의 형태로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한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경로성이 좀 있는데 직영체가 18곳이나 되잖아요. 최근에 생긴 성남시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이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여기는 안산은
민간 위탁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뭐 장단점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2008년도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치가 됐고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위탁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장점 같은 경우는 안산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영이 많아진 이유들은 사실은 좀 이게 역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필요성이 뭐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원하고 만들어가는 방식들을 이제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공동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제 무언가의 활동을 해보실 수 있는 이 공모 사업 패턴으로 사업과 내용들이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직영 체계 일종의 이제 행정이 직접 집행 사업비를 집행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판단들이 각 지자체마다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체계가 갖고 있는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지점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지자체마다 역할에 대한 생각과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마을 정책을 끌고 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적 방식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고 가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약간 지원해서 일단 좀 육성해보자. 이쪽에 사실은 방향 설계가 많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경이 좀 많아진 게 있는 것 같고요. 이 서울하고의 다른 점인데요. 서울은 서마종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마을종합지원센터가 형성되고 각각의 이제 자치구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들을 만들면서 이제 비슷하게 진행됐다면 경기도가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초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초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따복이라고 하는 지원 체계를 그 이후에 또 만든 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는 조금 이게 운영과 뭐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 시작부터도 다르다. 예, 시작도 좀 네. 다르고요. 그리고 운영 체계도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 체계상 서울의 자치구가 가지는 권한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이 가지는 행정적인 권한의 범위가 워낙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시군에 있는 정책 현장들이 사실 공동체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꽃 같은 이런 공간들이다. 여기가 만개해야지 사실 광역은 딱 서포트하는 역할을 그쳐야 되는 부분들이 또 경기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뭐 서울은 밀집되어 있고 네. 되게 동질적이잖아요. 질적으로도 비슷한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딱 좁혀놓은 것처럼 130만의 수원시, 뭐 80만의 부천 쭉 하다가 저 북부 올라가면 연천군 같은 경우는 한 4만, 5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축소해놓은 정도의 수원, 화성, 용인을 합치면 충남보다 큽니다. 네, 네. 그 경마요. 네, 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 소지가 있는 경마요. 네. 경마협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경기 마을 지원센터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먼저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네. 도입이 길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사전에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경기도의 이제 중간지원 조직 체계들이 특히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요. 거기에 일하는 실무자들만 지금 130명 정도가 중간지원 조직에서요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파트에서.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플러스 뭐 어느 데는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네네. 것도 하고 일종의 이제 마을과 관련된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만 해도 한 130명 그리고 각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 형성되고 발굴된 게 사실입니다. 지난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거점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시면서 그 역할에서 더 역량이 강화되셔서 시단위 차원에서 함께 뭔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도 마을지원센터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의 기초 센터들이 역량의 수준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하게 일정 정도의 방향을 함께 좀 설계해 가고 함께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것. 이게 이제 경마협이 탄생하게 된 첫 번째 저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류 협력이나 교육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축이 사실은 이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를 놓고 보면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과 내용이 다 다르고 어떤 데는 완전히 도시 지역이 있고 어느 데는 도농 복합 지역이 있고 거의 농촌 같은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방식인데요. 결국은 마을 정책이라고 하는 방식이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조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딱 와닿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경기 마을센터 협의회 이렇게 하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거 역시도 각각의 센터들의 교류 협력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정책들을 생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저게 이제 북부에 있으니까 북부센터인가, 이 경마협은 이 남쪽에 있으니까 이게 남부센터인가, 이럴 정도로 이름은 다른데 사실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딱 뭐가 차별이다,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경기도의 다양한 마을 정책 사업과 내용들을 중간 지원 조직하는 센터이고요. 경마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울하고 다른 지점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나 이런 곳들이 생기면서 정책적으로 이게 같이 통일감을 가져가면 참 좋았는데 경기도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센터들의 필요에 의해서 모인 조직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따복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조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평가 작업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따복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기초의 센터나 내용들을 좀 강화시키고 센터가 없는 곳들을 확장해가고 이제 이런 역할들이 사실은 초기에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요. 그런 수요에 이제 그 당시 따복 같은 경우는 이 반영이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기초센터들이 아무튼 경기도 마을 정책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고 논의해서 방향도 갖고 우리끼리 교류도 해서 함께 성장하자 이런 목표가 좀 있었습니다. 경기 마을센터 협의회니까 이제 기초 단위의 센터들이 협의회에 와서 뭐 정기적인 뭐 회의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네 정기적으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 작년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일 수가 없어서 줌 방식으로 지금 많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3월 달에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3월 말에 이제 총회 성격의 모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그럼 아니, 27곳이 다 참여하나요? 27곳은 아니고요. 핵심적으로 지금 경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알고 계신 대로 경기 서남부권 네. 이쪽이 사실은 조금 주도적으로 먼저 많이 기초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고양이나 의정부 뭐 이런 곳들이 그 북부 지역에 되게 중요하게 역할들을 하고 있고 동부권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제 추세이기도 한데요. 경기 서남부권과 그 다음에 그 경기 북부에서 주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이제 세팅이 됐고 그러면은 예. 지금 경기도에 총 27군데의 기초단위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데 네. 공동체 활동을 네. 하는 그 가운데 경마협의 회원 기관은 몇 군데죠? 13군데 정도. 13군데요. 14곳은 왜 안 들어왔습니까? 그게 직영체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무자가 한두 명 일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명칭을 쓰기도 참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실무자 뭐 한두 명 일하시는 곳들은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곳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쪽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가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뭐 이따가 지금 이제 마을진담 경기편에 이제 안산시에 와 있는데요. 또 안산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도 겸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안산시 마을공동 만들기 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이따가 이제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안산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도 하시고 여기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하시면서의 장점도 있고 약간은 좀 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산이 약간 특수 상황인데요. 그 센터장이 비상근 체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비상근 체계를 둔 이유는
아무튼 행정과 이게 약간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로 토론 논의가 조금 잘 돼야 되는데요. 그 이제 상근센터장으로서는 약간의 한계 같은 게 좀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안산은 초기에 민간 위탁할 때부터 지금까지 센터장은 비상근 센터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센터에 막 다리 묶여서 센터의 모든 일을 제가 다 관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사무국장님이 센터의 실무적인 일들 같은 것들은 다 처리해서 해주시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책의 방향이나 좀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들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의사결정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이어서 경마협 운영위원장 뭘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경마협 운영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임기는 1년씩 연임할 수 있다는데요. 예, 올해 끝낼 생각입니다. 저는. 3월에 총회 때. 네, 3월 총회 때. 예. 그래서 새로운 분이 3월 총회만 엎어지면 1년 잔으로. 아니요. 사실 작년에 네. 작년에 이제 제 임기가 끝나고 네. 예, 그리고 새로운 분이 하실 생각이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1년 더 하는 조건으로 아까 저희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경마협은 뭐 어쨌든 자주적인 조직이고 자율성에 기반한 조직이지만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려면 운영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재정 구조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죠? 사실 이제 경마협 초기 출발할 때 기초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따복지원센터, 경기도 지원센터의 필요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이나 뭐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이나 정책 사업 같은 것들을 뭐 물밑에서 경마협 그 회원 단체들과 함께 논의들을 해가서 그 상당 부분은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 예산들을 네. 함께 토론 논의해서 기획하고 발전시키자 이런 전략적 목표가 있었고요. 회비가 있습니다. 네. 회비가 있고 연에 한 60만 원 정도씩 각 기초 단위 센터들의 역량에 맞춰서 회비를 좀 걷고 있고요. 그 회비를 통해서 뭐 이제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하거나 네. 뭐 워크숍을 하거나 그런 비용들은 회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연간 60만 원이라는 거지만 각 조직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자주적으로 만나서 한다는 어쨌든 그 구조가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고 동시에 또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재작년에 이제 출범을 하면서 공동체 관련돼서는 기초 단위를 지원하는 것들이 1번이다라는 역할을 가지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마협과 밀접하게 협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같이 하시는 사업이 있으세요? 경마협이 사실 만들어진 해에 네. 같이 그 창립 총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들, 그다음에 실무자 교류회 같은 워크숍들 이런 것들 초기에는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도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 또 전환되는 과정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교류 협력이 약간 느슨해지긴 했었는데요. 올해 다시 또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각 시군을 지금 또 돌고 있습니다. 네. 방문하시고 있고 그리고 시군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정책적으로는 교육 사업, 그다음에 정책 사업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논의해서 장을 만들자 이런 토론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경기 마을센터 협의회인 거죠. 마을 지원센터 협의회. 네, 마을 지원센터 협의회. 네. 네, 또 지원자가 다시 또 들어갔네요. 아까 좀 빠졌었는데. 네. 예, 마을진담회 경기에 안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회비를 내시는 곳이 13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재정도 이제 아마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좀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회비를 좀 받아서 이 경기 마을 지원센터 협의회 재정을 조금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네, 그 초기에 이제 창립 때는 일정 정도 같이 회원 단체로서의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이제 마을 정책이 따복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 사실은 좀 바뀌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좀 정책적인 판단이 협의회 회원 단체가 아니라 좀 지원 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 하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회비는 안 내고 있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업들, 교육 사업이나 교류 협력, 정책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서 지원책을 만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 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지원 민간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실무 단계에서는 너무 큰 지난한 일이라 이런 네트워크 기왕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조금 느슨해질 때쯤 지원센터가 혹은 행정이 같이 하면서 탄력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 좀 더 여쭤보고 지금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돼서 이제 당면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시라고 하는 곳에 센터장도 하시면서 경기도 전체를 좀 아무래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센터 협의회도 하고 계시는데 광역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에 좀 개선돼야 될 아니면 뭐 그런 방향이랄까요? 그런 거와 또 기초 단위의 또 이렇게 시군의 그런 센터들의 중간 지원 조직들의 좀 뭐 개선 방향 또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우선 이제 광역은 사실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광역은 기초가 조금 튼튼해지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 이게 이제 아마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을 정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감 있게 좀 끌고 가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가 저는 광역에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초는 기초의 역량이나 필요에 의해서 중간전조직 체계가 다양하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제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서로 간의 눈높이를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들. 이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현재 중간지원 조직 체계라고 하는 이제 이 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진행하고 운영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민관 협의라고 하는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경험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 그런 토대나 내용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정 주도성을 조금 더 밀쳐내고 떨어뜨리고 민간의 주도성을 더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지원 조직이 아까 뭐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영 체계가 17, 8개 이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기초센터가 공모사업 하는 거 외에 정책사업으로서 주민들과 만나고 기획하고 지자체의 방향을 함께 설계해가고 이런 지점들은 상당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네. 행정 주도성을 좀 낮추고 민간 주도성을 좀 더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런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이제 경기도 차원에 그리고 기초 단위 얘기해 주셨는데 중앙정부 차원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그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관련된 캠페인들을 계속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셔서 그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실은 이제 마을 만들기가 알고 계신 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시작되고 민간 차원으로 출발하고 한 지가 벌써 한 25년, 30년 가까이 역사적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같이 다 같이 이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마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마을 공동체를 단순히 육성한다. 이걸 좀 넘어서서 이제 동을 기반으로 한 마을 자치 체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토론과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이것도. 근데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도 주민자치회 조항은 또 삭제가 됐어요. 아직 우리 사회적 합의가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마을공동체 기본법도 기본법이지만 주민자치 기본법도 이제 모 의원들이 국회에 또 발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운영의 틀에 일의 주체가 국가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가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가는 일의 주체는 시민일 수밖에 없다. 주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이 공동체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토론이 많이 됐는데요. 실제화되는 과정은 뭐 굉장히 제 느낌으로는 좀 더디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의문점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최일수 박사님은 항상 그 토론의 중심에 계셨는데 주민자치기본법이요? 주민자치기본법도 그렇고 네. 뭐 마을공동체기본법도 그렇고 여러 소회가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마을공동체 기본법과 관련돼서는 전적 박사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민자치 기본법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선 아니고 어쨌든 한국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권한이나 지역사회에서 해갈 수 있는 권한의 핵심적인 주인이 사실 주민이었죠. 시민이었고 국민이었는데 그 권한을 이제 대의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 권한을 잠깐 행정기관에게 정치인에게 빌려줬던 것을 이제는 읍면동 차원에서만이라도 그 원래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뭐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 기본법 이런 취지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을 진담을 진행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2년여가 넘었는데요. 저희가 모셨던 손님 중에 단연코 말씀을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줄줄이. 예. 그래서 매우 좀 의미 있는 더 계속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시간도 좀 한정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동체 정책이나 국가에 대한 문제 또는 이제 경기도나 뭐 시군구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혹시 뭐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거는 꼭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홍보하실 게 있으시면 네. 마음껏 예. 편집 안 하는 유일한 방송. 예. 하여튼 저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설치된 이유나 목적을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이 토론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들의 권한을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지점을 촉진하는 역할이 또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단지 지금의 중간 지원 조직은 지원하는 업무,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발전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권한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자치공화국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상상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는데요.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저는 한편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뭐 최근에 이제 모양과 정책적 발전 방향들은 그래도 열심히 좀 잡아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기초와 협력점을 같이 만들어서 경기도가 결과적으로는 도 차원에서 그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가 기본주택부터 해서 기본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4년 전에 전국의 마을 만들기 운동하시는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같이 정리한 슬로건이 마을이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장합니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 같은 걸 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체계가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 살아가는 공간이고 여기가 기본적인 방식의 체계나 내용들을 강화시켜 갈 수 있도록 약간 경기도 차원의 마을 정책이 좀 통일적으로 가는 너무 다양한 방식의 내용들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식의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그 포인트를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마을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그게 기초가 함께 협력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자, 뭐 최인규 박사님 혹시 뭐 네. 들으시면서 아니 진행하시면서 야, 이 말 나도 한번 해야겠다. 네. 아까 27개의 기초단위 지원센터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130명. 그래서 제가 나누기를 해보니까 4.7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을 뛰어다니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해도 그 지리적인 규모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것들을 공동체 현장 기반으로 운영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가운데 뭐 직영 체계가 보고 체계가 단순해지고 뭔가 행정의 집행력이 높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런 장점을 취하기 위한 지경이 아닌 단순히 공모사업의 영수증을 처리하는 공동체 지원센터를 액세서리처럼 만든 거라면 지금 빨리 좀 뭔가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계속 맞춰가는 역할들을
경기 마을지원센터 협의회 경마협이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는 가름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하여튼 오늘 이 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또 말씀도 나눠주시고 지혜도 빌려주시고 해서 매우 고맙고요.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저희가 마을진담의 원조 마을진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을진담 @ 경기 안산시 편입니다. 오늘은 이필구 센터장님, 안산시 마을 공동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시면서 안산 YMCA의 사무총장이시고 경기 마을 지원센터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 @ 경기 안산시 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을진담은 좀 더 넓은 영역의 경기도를 찾아가서 좀 더 보람찬 이야기들과 지혜를 빌리는 그러한 마을진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